비밀전대 고레인저는 슈퍼전대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첫 작품으로 5명의 특수훈련을 받은 전사가 악에 대항한다는 내용이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첫 스타트를 끄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지만 제커 정격대와 더불어 다른 슈퍼전대 시리즈와는 달리 이시노모리 쇼타로 원작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토에이 자체 제작인 배틀피버 J 이후의 시리즈와는 별개로 취급받았었고 한동안 슈퍼전대 시리즈에 편입이 되지 않았었다. 이후 초력전대 오레인저에서 슈퍼전대 시리즈 20주년 로고를 달고 있었다는 점과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최종화에서 고레인저와 제커 정격대를 선배 슈퍼전대로 취급하는 걸 시작으로 슬금슬금 슈퍼전대 시리즈에 편입시키려는 낌새가 보이다가 백수전대 가오레인저가 25작품, 댕댕전대 보우켄저가 30작품 기념 로고를 오프닝에 삽입시키며 슈퍼전대 시리즈로 공식 인정받았다. 해적전대 고카이저에선 아카레인저가 레전드 대전에서 슈퍼전대를 이끈 리더로 등장하였으며 고카이저 최종화의 마지막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 이전에 고레인저와 비슷한 컨셉인 과학닌자 대 가차맨이 존재해서 그걸 따라했다는 말이 있었으나 참가 스태프는 이 말을 부정하면서 가부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가차맨 등 일본 작품에서 5인 팀이 자주 나오던 건 가부키부터 이어져 내려온 경향이다. 어쨌든 당시 애니메이션으로는 복수의 히어로 조직이 나오는 작품이 꽤 있었으나 특촬물에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히 신선한 컨셉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가면라이더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탈피한 밝은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최초로 히어로가 죽는다. 당초 키레인저를 맡았던 배우가 스케줄 문제 때문에 잠시 하차하고 이대 키레인저가 등장한다. 그러다가 일대 키레인저 배우의 스케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대 키레인저는 전투 도중 죽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정해지고 일대 키레인저가 복귀한다. 또한 현재의 슈퍼전대라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대화한 적군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이다. 오로지 등신대의 히어로 액션을 펼치는 것으로 오히려 로봇 때문에 드라마가 약해지는 일 없이 드라마를 뽑을 수 있었다. 대신 탈것과 특수 무기가 여타 전대와 비교해보면 많은 수준. 제커 정격대는 슈퍼전대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비밀전대 고레인저가 히트를 친 이후 가면라이더 시리즈와 같은 시리즈로 나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작품도 개조인간들의 슬픔을 다룰 내용이었지만 전작인 고레인저와 너무 비교될 만큼의 무거운 스토리는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주어 시청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 결과 시청률 상승을 위해 유명 배우인 미야우치 히로시를 기용, 제 5번째 멤버인 비권을 추가하면서 이야기의 노선을 밝게 바꿔 시청률 상승을 노렸지만 생각만큼 오르지 못하고 결국 1년이 되기도 전에 종영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비권을 최초의 추가 전사로 간주하기도 하나 비권은 미국으로 떠난 장관 조커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위치에 있어 이후 작품에서 등장하는 추가 전사들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중반 이후 비권의 참전 이후 등장하는 필살기인 빅본버가 여러모로 연출이 굉장히 조악하고 황당하다. 연출을 보면 비권 등장과 동시에 멤버 4명이 어디선가 대포 파츠를 꺼내서 조립 후 비권이 포탄을 집어넣고 쏜다. 처음엔 대포답게 적을 관통하는 연출이었지만 얼마 후에는 고레인저의 고레인저 스톰처럼 날아가는 포탄이 별의별 이상한 물건들로 변해서 공격하는 연출로 바뀐다. 또한 제커 정격대의 최종 보스인 아이언 클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빅본버에서 발사된 생쥐에게 목이 물려 폭사한다. 배틀피버 J는 제커 정격대가 실패로 끝나자 전대물 시리즈가 아닌 70년대 초중반처럼 독자적인 변신 히어로 시리즈로 구상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제커 정격대가 흥행에 실패한 이후로 1년이란 공백기가 생긴 덕에 다양한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던 것은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 배틀피버 J는 본래 마블 코믹스와 계약을 맺은 시기의 일본판 스파이더맨의 후속으로 기획되었던 작품으로 이번에는 캡틴 아메리카, 미스 아메리카 등이 출연했던 올 위너즈 스쿼드를 일본화시키려고 했던 작품이다. 그래서 일부 디자인은 마블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사용했는데 마블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이다. 전자전대 덴지맨, 태양전대, 선발칸 방영 중간까지는 마블이 슈퍼전대 시리즈에 협력했다. 마블이 협력하는 대신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기획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후의 전대 시리즈에서 이시노모리 쇼타로는 원작자가 아닌 협력자로 표기하게 된다. 멤버들의 복장은 고글이 달린 가면을 쓴 일본 히어로의 모습보다는 미국 히어로의 모습에 가깝게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제커 정격대까지 있던 망토를 없애고 머플러를 착용하며 5색의 전사라는 표현이 없다. 단 슈퍼전대 시리즈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나중에 각 멤버의 색을 지정하였다. 또한 스파이더맨에서 호평을 받았던 거대 로봇과 거대 전함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었고 이중 거대 로봇은 이후의 후속작에서도 필수로 채용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최초의 메카인 배틀피버 로봇은 변형이나 합체 기능도 일체 없는 말 그대로 기능미를 살린 심플한 로봇. 정규 멤버 중 무려 2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유일한 전대이다. 슈퍼전대의 시리즈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은 적 여간부가 최초로 등장한 전대이기도 하다.
전자전대 덴지맨은 전기와 기계의 힘을 쓰는 전대와 지구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악당이 싸우는 작품으로 우에하라 쇼조는 이 작품에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포피와 반다이가 손을 잡고 야심차게 기획한 작품으로 우주세계의 SF 파노라마적인 요소를 부각시켰다. 그 배경에는 1979년 일본에서 발매되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존재가 있었다. 전자라는 요소를 강조하는 것도 원모티브가 전자오락이기 때문이며 적 조직의 이름이 베이더 일족인 것 또한 그렇다. 스타워즈의 개봉으로 당시 SF 붐이 한창이었던 영향도 크다. 비밀전대의 고레인저에서 채용한 다세계 전사들이라는 설정을 부활시키고 작품 내에서 전대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는 등 슈퍼전대 시리즈의 많은 부분을 이룩한 작품이다. 덴지맨의 최대의 특징은 최초의 변형 거대 로봇인 다이덴진의 등장을 들 수 있으나 변형 기믹은 메탈 히어로 시리즈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전대 시리즈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해 후기 작품들에선 주로 주역 로봇보다는 후속 로봇에게 쓰이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전대 시리즈 첫 마스코트 캐릭터 덴지견 아이시도 큰 비중이 있으며 인기를 끌었다. 진짜로 개를 데리고 찍었다. 고글을 활용한 슈트 디자인과 휴대용 변신도구, 기믹을 가진 거대 로봇 등 이후 제작될 후속작들의 기초적인 베이스를 구축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방영 당시에도 높은 인기와 좋은 평가를 얻어 고레인저 이후로 다소 부진했던 슈퍼 전대 시리즈를 지금의 장수만세 시리즈로 만들어준 역사적 작품으로 여겨진다. 슈퍼 전대 시리즈 중에서는 매우 드물게 차기작과 직접적으로 세계관이 연결되는 전대이다. 최종 보스인 헤드리안 여왕이 차기작 태양전대 선발칸에서 부활에 재등장한다. 선발칸 본편에서 덴지맨도 출연시키려 했으나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태양전대 선발칸은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동물을 모티브로 한 전대이며 3인의 액션도 동물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아크로바틱한 액션이다. 또한 주인공들의 본거지도 사파리 파크의 지하라는 설정이다. 이는 1980년 후지 사파리 파크가 개장하여 엄청난 히트를 쳤고 동물 붐이 일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 멤버가 전혀 없는 극단적인 성비 구성원도 선발칸만의 독특한 특징. 하지만 방영 도중 여성 멤버를 원하는 소녀 시청자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 이후 시리즈에서는 최소 한 명이라도 여성 멤버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중간에 리더인 발 이글이 교체되어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레드 이외의 전사 교체는 다소 있었지만 레드가 교체되는 작품은 선발칸이 유일하다. 현재 서적 등에서 언급된 가장 큰 이유는 스즈키 타케유키 프로듀서가 극에 파격적인 큰 변화가 없으면 시청자들이 질릴 것이란 이유로 독단으로 레드 교체를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레드 배우의 소속사 문제도 다소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전작 전자전대의 덴지맨의 악역인 헤드리안 여왕이 소생하여 선발칸에 맞선다는 점을 봤을 때 덴지맨의 세계와 선발칸의 세계는 동일한 세계로 묘사된다. 슈퍼전대 최초로 로봇의 합체 시스템을 도입하여 두 개의 메카닉이 합체하여 한 개의 로봇이 된다. 또한 발 이글은 최초로 검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레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슈퍼전대 시리즈의 상징 중 하나가 된 브레스형 변신 아이템이 등장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